우리가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하면 침 치료를 떠올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실제로 평생 한방 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0%가 넘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은 치료법이 바로 침치료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침의 원리는 물론이고요. 침치료 가운데 수침, 족침, 그리고 이침, 그러니까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손과 발과 귀에 놓는 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만능 박사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시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네. 만능 박사, 척척 박사.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혹시 이렇게 더울 때 더위를 좀 잊게 해주는 침도 있습니까? 더위는 열이거든요. 네. 몸에 열이 누적되는 거라서 네. 몸에 있는 열을 빼주는 여러 자리들을 사용하고 누구에게나 딱 맞는 자리인 것은 아닌 것이 네. 위장이 안 좋으면 위장 쪽에 열을 빼고 폐에 열이 많으면 폐 쪽 열을 빼고 심장 열이 많으면 심장 열을 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쉽게 일반인이 알만한 자리를 알려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온열 질환자들이 저요 온열 질환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한의원을 찾으시면 보통 어떻게 진료를 하세요? 우선은 이제 허실을 봅니다. 허실? 네, 이제 약하냐 아니면 실하냐, 즉 이제 건강한데 몸에 열이 많이 누적된 것이냐, 외부에서 들어온 열인지 내가 허한지를 가려서 내 몸이 허하면 약을 투여하죠. 보통 청서익기탕이라든지 아니면 생맥산이라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처방들을 복용하면 몸에 속에 있는 열을 꺼주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증, 외부에서 열을 받았다 그러면 침을 놓는다든지 피를 뺀다든지 한방에서는 1침 2구 3약이라고 해서 침과 뜸과 약을 이제 기본 세 가지 치료법으로 정해놓고 환자에 맞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라는 게 기가 좀 많이 약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한 가지만 해도 되는 분도 있고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한 따라. 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하면은 침치료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침치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부위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기능에 따라 다른 겁니까? 너무 많아서요. 일단 한방의 역사를 잠깐 돌이켜 보면 한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영추경이라는 책이 침구학, 침에 대해서 만들어진 고전인데 한 2000년 정도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의사들이 허준 같은 분들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무수히 셀 수 없는 침법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나눈다면 옛날에는 구침, 9개의 침, 입에 놓는 줄 알았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수술용 침입니다. 과거에 뭐 화타, 편작 이런 분들이 이제 설화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수술한 내용들이거든요. 개복 수술, 뭐 뇌 수술, 뭐 종양 수술 이런 데 쓰는 구침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다가 이제 1500년대 이상 넘어오면서 이제 주로 이제 호침이라 해서 몸에 맞는 침 있죠.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가서 맞는 침이 네. 호침입니다. 몸에 맞는다 그래서 채침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손, 발, 뭐 코, 머리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귀 같은 데 맞는 특수한 침자리에 대한 연구들도 요 근래에 들어서 과거에 있던 것인데 네.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죠. 제가 머리에 침을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늘이 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머리가 더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의 시선에선 그러실 수 있지만 내 몸에 뭔가 바늘이 들어오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네. 침의 원리가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침은 우리가 일반 도구로 치면 송곳과 비슷합니다. 끝에가 송곳처럼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런데 주사기 있죠. 네. 주사기는 칼과 비슷합니다. 베어서 끊어내는 거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칼처럼 맞아요. 돼 있잖아요. 메스도 칼이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끊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출혈량이 많은 반면 침은 송곳처럼 돼 있는데 워낙 간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포와 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일단 적습니다. 맞아요. 네. 출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맨 끝으로 가면 뭉퉁한 편이죠. 그리고
머리는 두개골이 감싸고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만 뚫지 두개골을 못 뚫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네네. 머리에 침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 안에 뭔가 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락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침을 어디에 놓느냐? 이침이든 수침이든 채침이든 전부 경락을 자극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경락이란 사람 몸에 기가 흐르는 통로를 뜻하죠. 근데 그 기는 혈자리. 그렇죠. 네.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력을 그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성이 있는 금속성 침을 쓰게 되죠. 침을 대나무나 이런 걸 놓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금속성 침을 꽂음으로써 그 경락이 흐르는 자리에 대서 기를 방출하면서 보강을 하거나 열을 빼내거나 그 순환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아픈 부위는 두 번째 손가락인데 네. 손 등에다 놓거나 네. 아니면 팔뚝에 놓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곳, 지금 당장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도 침을 놓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네. 첫 번째 짚으신 자리가 수양명 대제. 잠깐만요. 고미영님께서 엄마야 끊김인가요? 아니면 NG인가요? 앱이 이상해요 하셨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끝나는 시간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긴 겁니다. NG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쓱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봐야 될 텐데 침을 왜 다른 곳에다 놓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부위가 네. 끝에가 상양혈, 네. 여기가 합곡혈, 여기가 곡지혈인데 같은 경락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위에 더 효과적인 자리들이 있습니다. 팔꿈치, 무릎 밑으로 있는 혈들을 오수혈이라고 해서 네. 효과가 훨씬 센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도 놓을 수 있고 그걸 아시혈이라고 놓고 거기에 경락 에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제3의 자리에 추가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원격 치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혈이 지나는 자리. 같은 경락이 지나갑니다. 같은 경락이 어렵죠. 자, 그러면 침을 맞는 자리가 혈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가 아파도 지압을 할 때 우리가 혈자리를 누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혈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의대 학생들이 경혈학이라고 2년간 배우는 과목 안에 나오는 내용을 네. 이제 청취자분께 해드리는 거라서 좀 어렵겠지만 쉽게 최대한 한다면 오장육부가 네. 몸 바깥의 반응점으로 어떤 오장육부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장상학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자리들을 모아서 연결해서 오장과 연결된 경락 12개를 찾아냈고요. 2, 3천 년 전에. 그것이 연결된 자리를 쫙 연결했더니 14개가 있었고 그 14개 위에 361개 그러니까 개수로는 한 679개의 혈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침으로 조정하니 내장이 잘 조절되더라 라는 이제 원리로 그 만들어진 이론이 경락 이론이고 그 경락에 대한 치료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네요. 361개. 이름으로만 그렇고 양쪽 2개씩 있는 거를 다 합치면 개수로는 679개입니다. 어우, 엄청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침을 맞는 자리가 바로 이 혈자리인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맞는 자리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할 손, 발, 귀 쪽도 많이 맞는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손, 발, 귀라고 하면 신체의 축소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발생적으로 우리가 수정이 된 그 수정체가 2, 4, 8, 16, 30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막 해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나중에 같은 몸뚱이였다가 분해된 애들은 비슷한 모양을 갖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콩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귀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콩처럼 생긴 조직이 서로 다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고요. 혀 모양은 심장 모양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걸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장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의 모양과 비슷한 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같은 부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경락도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제 그 부위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귀와 손과 발을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빗대서 반응점을 찾다 보니 수많은 한 2,300개의 자리를 찾고 거기에 자극을 주어 보니 그러니까 원래는 오장육부의 질병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나타난 자리를 자극을 하니 그 병이 호전되더라. 이런 이제 경험적인 통계가 이런 학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학문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소화기관이 약해서 자주 체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침 치료가 있을까요? 최재일님. 네. 일단 자가로 할 수 있는 침 치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의료법이라 그래서 침습적 치료라고 하죠. 내 몸에 뚫고 들어오는 것은 자기 몸에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아닌데 타인에게 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몸에 할 거니까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감염이라든지 너무 기피의 조절 실패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청취자분들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으므로 그런 자리를 네. 대신 손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지압. 그렇습니다. 또는 볼펜 끝으로 침 안 나오게 해서 눌러준다든지 하는 자극이 침의 자극과 유사한 반응을 일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이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되겠는데 방금 어떤 증상? 소화기관 말씀하셨죠? 자주 체하신대요. 가장 대표적인 부위가 이제 그 사관이라고 하죠. 옛날 할머니들은 사관 트자 그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거든요. 요 자리를 합곡혈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주먹 꽉 줬을 때 톡 근육 튀어나오는 자리 거기를 힘을 쏙 빼면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양쪽 합곡 그리고 양쪽 이게 발이라고 쳤을 때 똑같은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같은 합곡과 같은 자리에 가면 또 쏙 들어갑니다. 거기는 태충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요 부위 이 심줄이 2개 지나가잖아요. 그 심줄의 중앙부 요 횡문선 요 선에서 5cm 밑에 폭 들어간 인대와 인대 사이를 손톱 끝으로 꼭 누르면 다른 부위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꾹 누르면 찌릿찌릿할 하는 오시죠? 그 자리가 내과 질환과 연결된 모든 통치혈이기 때문에 양쪽 합곡, 양쪽 태충, 양쪽 내관을 눌러주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위장 정중앙 부위를 중환혈이라고 해서 침을 많이 놓는데 명치는 심하부라 해서 약간 위쪽이고 배꼽과 명치의 중간을 중환부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꾹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벼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혹시 여기? 네. 내관, 양쪽 내관. 네, 내관의 위치를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왜 시계 차는 딱 그 위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목과 손과 팔의 그 경계선에서 5c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된다. 선이 2-3개 있는데 그걸 횡문선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횡문선에서 5cm 정도 밑에 키가 큰 남성은 7cm 정도 되겠죠. 네. 근데 눌러보시면 압니다. 찌릿하고 푹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뭐 조금 틀리게 위아래로 눌러도 효과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되는 자리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냥 아프면서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정도로 한 5회 정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호무님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기침을 많이 해서 딸꾹질이 정말 많은 편인데요.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건 제가 알아요. 네. 놀래키면 되지 않아요? 네. 네. 이제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횡격막 경련을 딸꾹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놀랐을 때는 횡격막 경련이 갑자기 풀리는 수가 생기는데 드물죠. 또 경직되죠. 근데 어쨌든 횡격막 경련이 되는 이후에 가장 많은 부위는 차가워서 위장 부위에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거나 찬데 나가 있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물 같은 거 또는 뭐 미음 같은 거 드시고 등 쪽에 위장이 있는 부위를 한방에선 격수혈이라고 하는 부위를 따뜻한 핫팩을 대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좀 릴렉스,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계시고 따뜻하게 옷 두텁게 입으시면 좀 더 빨리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침을 놓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놔주는 건 불법 행위다, 불법 의료 행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아프지 않게 테이프에 붙여진 작은 앞봉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가장 그 피내침이라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는 끝에 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찔러두고 1mm 정도 들어가고요. 테이프로 싹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자주 비벼주는 우리가 금연침, 금주침, 비만침을 귀에다 이렇게 놓을 때 이제 붙여드리는 그런 침은 그거는 침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의료법에 좀 저촉이 되니까 동글동글한 자석이나 구슬 같은 것을 거기다 대가지고 붙여주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극이 너무 약하죠. 그거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몸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자극이 셀수록 그러니까 약이 가장 효과가 좋은 이유가 내장에서 직접 침투되는 거고 침은 바깥에서 꽂아주는데 피내침으로 가면 조금 더 자극이 약하고 앞봉으로 가면 조금 더 자극이 약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지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가시거나 뭐 아니면 오랜만에 물놀이 하거나 하면서 어깨도 좀 결리고 이렇게 좀 등에 뭐 오십견도 오는 것 같다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물론 그 자리에다가 침을 놓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응급 상황으로 내가 지금 너무 여기가 아프다 했을 때 뭐 손이나 발 어디인가를 좀 눌러주는 지하편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원위치열인데 멀리 있는 침자리입니다. 발. 네. 그래서 정확하게 무릎 아래쪽이긴 한데요.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종아리의 안쪽면을 안쪽 복숭아에서부터 쭉 경골이라고 하는 종아리뼈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뒤쪽에는 그 비복근 우리 이제 종아리 살이 있고 앞에 뼈가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무릎에 거의 다 와서 막힙니다. 막히는 자리를 꾹 눌러줍니다. 오. 아프시죠? 굉장히 아프네요. 네. 그걸 누르고 나서 아픈 이 어깨에 아픈 자리를 물론 반대쪽입니다. 반대 대칭되는 자리를 눌러주고서 팔을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가던 어깨가 올라가고 통증이 사라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아픈 자리를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직접 막 만져대면 오히려 손상된 뭐 몸살 나요. 회전근개라든지 또는 석회가 있는데 석회성 건염일 때 잘못 만지거나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오히려 어깨 풀어준다고 마사지를 받으신 다음부터 오십견이 시작되시는 분들이 오게 돼서 어깨 부위는 그 자리를 직접 치열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 반대쪽 무릎 아래 안쪽에 쏙 들어간대. 그 부위를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어깨 아프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찾아서 아픈 부위를 한 5번 내지 10번을 아프면서 시원하게 이렇게 한 10번 하고 싹 들어보시면 통증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통증이 좀 심하다 싶으실 때 이번에는 귀에 넣는 침에 대해서 이 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귀를 주물렀을 때 아프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럴 확률이 높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는 또 모양이 특이한데 태아가 임신 중에 머리가 밑으로 내려간 채로 이렇게 있는 형태 있죠? 그 형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가 머리, 여기가 엉덩이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누워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 부위대로 다 대입을 해본 거죠. 귓볼 쪽이 머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폐 있는 자리에 반응 보고 심장 자리 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봐 요통 자리 보고 했더니 다 반응하더라. 그래서 이 자리는 참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침이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에 다 대입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귀에만 해도 한 300개 가까운 자리가 있다 보니 잘못 누르면 엉뚱한 자리를 누르잖아요. 그러느니 그냥 전체적으로 눌러주면 눌러준다고 해서 나쁜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내 귀에 한 10군데 정도의 나쁜 부위가 있다면 운 좋게도 같이 골고루 눌러주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자리는 아픕니다. 반응점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픈 자리를 조금 더 눌러주는 그렇다고 염증 상처가 있어서 아픈 걸 모르고 누르시면 안 되겠지만 반응점으로 그냥 봐서 멀쩡한데 누르면 아프네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눌러주면서 내가 갖고 있던 두통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호전되네라고 느끼신다면 적절하게 찾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를 좀 이렇게 만졌을 때 안 아플 정도로 풀어주면 건강에도 좋은 거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침, 그러니까 귀에다 맞는 침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비만침을 이 침으로 놓기 시작한 건 거의 뭐 4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비만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비장, 위장, 소화에 관계된 어디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위치는 네. 정확하게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쪽에 가장 깊이 들어가는 자리 있죠. 네네. 귀지 후비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에. 가장 널찍한 공터 같은 자리 있죠. 에. 그 자리에 비장점, 위장점이 있습니다. 폐도 그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꾹꾹 귀를 눌러주실 땐 자극을 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변이 아닌 손톱 끝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데 있으세요? 다 아픈데요? 특히 아픈 자리가 네. 나와 관계된 자리일 확률이 높겠고요. 거기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자극을 가볍게 주시면 도움이 되시죠. 네. 혹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침이나 지압의 원리를 생각했을 때 귀를 많이 뚫을수록 좋다. 꼭 그렇진 않지만 네. 이제 그 결국에는 뚫어 놓으면 반응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아픈 반응을 확인할 수가 없지요. 반응점이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상습적인 두통, 난 이 두통을 10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없어지도 않고 진통제 사용하면 잠깐 괜찮고 그렇다면 아픈 부위를 찾아서 주로 이제 귀걸이 부위가 그렇거든요. 귀걸이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간 자리들이 주로 두통 이쪽이 머리 쪽이니까 이쪽 관계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픈데 꽉 눌러서 안 아파. 그럼 진통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럼요. 그럴 땐 뭐 뚫어도 되겠죠. 그쪽 그 자리를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족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몸의 제일 끝입니다. 네. 발에 맞는 족침은 언제 주로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침, 몸에 맞는 침자리로 봤을 때 아까 용천혈이 족소음 신경이라는 경락 어렵죠? 네, 네. 그 경락입니다. 그 경락은 사람 몸의 면역력과 네. 그 어떤 성기능 또는 그 저항력 등등 몸 안에 있는 원기의 발원지라고 한방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또 용천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새신랑들 묶어놓고 발바닥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다산을 기원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자리인데 그러다 보니 발바닥을 안마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무 부위나 막 자극을 해도 귀와 똑같이 큰 이제 비침습적 치료니까 찔러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네. 자극을 줌으로써 피로를 회복해주고 또 발은 항상 체중을 싣고 다니는 녀석이다 보니 마사지 해줄수록 더욱 좋아합니다. 그죠. 정말 시원하거든요. 태웅님께서 원장님 센스 굿이에요. 저도 여름 날씨가 오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수면에 별 효과는 없는데 말씀 주신 거 좀 해봐야겠어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발 지압 슬리퍼 네. 도움 됩니까? 네, 물론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요령이 좀 있다면 제품들이 다양한데 신호 보고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너무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너무 센 걸 찾는 방법이죠. 제가 웃는 게 죄송한데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 엔지니어 그리고 저희 MD, 저희 PD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귀 누르고 있어요. 네. 보여가지고 네. 그 발바닥 이제 슬리퍼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게 푹 꺼진 쪽이 있잖아요. 네. 우리 그 평발되는 그 자리가 소화관 쪽인데 소화관이 안 좋으신 분이 거기를 눌러주는 슬리퍼를 산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고. 시원하다. 그렇죠. 또는 이제 성생식이나 방광이나 이런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뒤꿈치 자극이 되면 또 더 좋겠고. 눈, 코, 귀 같은 경우는 이게 발가락이라고 했을 때 요 연결 부위 있죠. 거기가 자극되는 것이 좋겠고 또 머리 쪽에 문제가 두통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엄지발가락에 자극이 세면 좋겠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나는 저 슬리퍼를 신으면 개운해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걸 찾으시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정도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황선아 님이 귀를 뚫으면 그래서 두통이 사라진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경험적으로 본인이 해보셔서 통증이 준다면 그렇죠. 그런데도 뚫었는데 안 없어져서 하나 더 뚫고
하나 더 뚫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네. 정확한 위치를 찾고 싶다면 근처 한의원 찾아가셔서 네. 찾아주세요 하면은 또 찾아드리기도 합니다. 네. 자,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기가 도대체 어디지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로 저희가 빠르게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 유튜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침, 족침, 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